종가 베팅을 위해서 방금 이 가격에 샀습니다. 예. 종가 베팅은 이제 장대 양봉이 잘 서서 급등주에서 큰 양봉이 나왔을 때도 가능하죠. 분차트상에서 윗꼬리를 잡아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최고가로 마감을 할 때 종가 베팅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낮은 자리에서도 잘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종가 베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한 발짝 빠른 매매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미리 조금 사는 겁니다. 1차로 뭐를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1시 41분이니까 3시 20분에 끝난다면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흐름도 그 흐름이라고 보고 여기에 첫 매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방금 이 첫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잡아 들어가는 걸 한번 보시죠. 종가 베팅을 위해서. 종가 베팅을 위해서 미리 잡아 들어가는 매매를 한 겁니다. 한 발 조금 빠른 매매인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켜봤죠. 한 번 정도 매매가 됐는데요. 제가 매매가 됐을 겁니다. 아까. 근데 그 레코딩을 안 했어요. 어차피 종가 베팅을 하려고 잡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인데요. 예, 미리 한 발 다른 매매를 좀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 좀 내려와도. 그러니까 여기죠. 예. 여기에서 예. 아침에 한번 매수 매도가 되었고요. 예.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때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마킹을 했는데 이걸로 보시면 더 정확하실 거예요. 예. 지금은 첫 매수만 돼 있고요. 아직 제가 이 가격에서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바로 슈팅이 나왔으면 아마 추가 매수를 계속 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슈팅이 나오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겁니다. 예, 다시 제 가격 위로 올라오게 돼서 거래가 터지면 종가 베팅으로 잡아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만 종가 베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대 양봉 다음에 아주 안전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그 구간을 이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진산업에서 이 구간에서 오늘 종가상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아니고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쓸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한 발 빠른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분차트의 흐름이 그렇고 호가창의 흐름이 거래량의 회전율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오늘 하루의 궤적, 어제 하루의 궤적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미리 한 발 빠른 매매를 하는 거고요. 오늘 레코딩은 요거 이제 종가 베팅의 한 예를 제가 레코딩에 담아보고요. 카페 게시판에 저한테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라 답변 드리겠다 했더니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어요. 질문 내용도 많고. 그래서 대표로 한 5-6개 정도 질문을 뽑아서 제가 이 영상에다가 답변하는 내용을 좀 채울까 합니다. 이 가격은 괜찮아서요. 한 번 더 삽니다. 이렇게. 예. 소리 좀 줄일게요. 제가 좀 받칩니다. 예, 호가창도 마음에 들고요. 차트도 마음에 들고요. 예, 점수가 7점 이상이 돼서 종가 베팅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키움 아가씨 오늘 목 세겠네요. 네, 체결되길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시 52분이잖아요. 3시 20분까지 일 끌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도 분차트 길이를 뽑아보고 벌써 계산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마감을 시키든지 여기에 마감, 이 고가의 위로 마감을 시키든지 해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낮춰서 마감을 시키든지 요 정도쯤 종가를요. 아니면 이 고가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감을 시키든지 오늘 이제 그 흐름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얘네들 회전율도 그렇고 물론 시나리오는 A안 고점을 약간 낮게 3,300원 근처 그 다음에 B안은 3,400원 위에 또는 여기에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오건 여기에 오건 위에 오건 전혀 무방합니다. 그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얘네들 이 흘러왔던 흐름을 두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10분 봉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잖아요. 네,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지만 이걸 깨기 위한 작업이 오후장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오늘 오후장에. 그러니까 미리 한 발 빠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고점이 이렇게 오고 오늘 여기다 종가를 끝내놓든지 여기다 끝내놓든지 여기다 끝내놓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을 하나 만약에 그어본다면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흐름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은 여기에요. 그죠? 예, 그 가격 위에서 제가 1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봐야 되겠네. 예, 아니 1차라고 봐야 되겠네. 아직 물량이 뭐 얼마 없어서. 예, 그리고 5장에 수축이 나오면 아마 물량을 확 늘려나갈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올라와서 이제 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종가 베팅으로 고른 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은 약간의 커플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지금 지수는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아주 큰 공부입니다. 지수는 꺾이고 얘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시죠? 예, 저는 얘가 발동 걸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즉 지수가 약간만 턴을 해줘도 얘는 파르르르륵 위로 솟구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신라젠, 시노펙스, 뭐 장대항복 나와 있는 것들, 남아산업 그런 데 가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시노펙스 같은데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많이 띄어 있는 그런 곳에 막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막 매매하고 계시고 전 조용히 오후장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를 지금 담아내고 있죠. 예. 얘네들 뭐 조금 내려갔는데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받쳤어요. 더 샀습니다. 종가 베팅을 위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어떤 팁을 아주 디테일하게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 가격에서 마감을 하여도 좀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하여도 시간 외에서 4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의 가격에서 상승을 합니다. 미리 한 발짝 빠른 매매를 지금 제가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9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잠깐 껐다 켤게요. 레코딩 용량이 많아지면 제가 여러분들 그 질문한 거 레코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좀 길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오죠. 예.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좀 봐야 되겠는데 아직 시간이 4분 정도, 4분 30초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종가를 어디다 갖다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음봉만 아니면 됩니다. 오늘 시가에서부터 음봉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음봉이더라도 상관은 사실은 없죠. 이때까지 흐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음봉이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봉 도지 또는 양봉 망치형 몸통이 조금 나와주는 거, 그게 나오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삽니다. 이렇게 2, 3, 4, 9를 제가 샀어요. 생각하지 말고 올려. 왜 그래? 2분 남았는데 왜 생각을 해? 얘네들이 왜 생각을 할까요? 빨리빨리 그냥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나 보네요. 1분 30초나 남아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예. 한 번 더 샀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장이 5초 남았습니다. 시간에서 올립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눌러놓고 동시호가 마감이 30초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가격은 3,215원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장중에 이걸 지수 때문에 뽑아내지를 못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 했었잖아요.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그럼 시간에 올라야 되겠죠? 시간에서 올리면 뭐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거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삽니다. 이렇게. 좀 더 삽니다. 한 번 더 사고요. 총 5,710주를 주문을 넣습니다. 한 번 더 사고요. 6,852주 체결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지수 마킹을 좀 해드릴까요? 시장 상황이 오늘 녹록치 않은 장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등하는 척 하더니 다시 꼭 내려갔고요. 왜 그러냐면 일봉 지수로 보면 거의 다시 일봉 지수도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일봉 지수로 보면
제가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와서 1, 2주 정도 견뎌내야 된다고요. 아직 지금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수급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거의 꼭지점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등락률이 심한 아주 힘든 장이 또 펼쳐지겠죠. 예. 내일 장은 내일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냐면 이렇게 갔다가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했던 건 이 자리에서 내가 산 가격에서 이렇게 요쯤에서 이제 만들어 놓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가격이 여기에 와서 종가를 형성하건 여기에 형성하건 여기에 형성하건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동시효과까지. 우리가 내가 원했던 요 상황 안으로 시간외를 맞춰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래 형태라든지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얘네들이 1일, 1일, 2일, 3일차 흐름으로 봤을 때 내 예상과 틀리지 않다.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좀 이따가. 지금 아진산업 시간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4시 9분입니다. 제가 시간에서 좀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맞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중에 이 지수 때문에 눌러놨으니까 자 네, 어찌됐건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예, 다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일단 조금 더 1.55가 됐고요. 조금 방금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38,600주로요. 예, 체결이 된 겁니다. 1.55% 돼서 체결이 됐고요. 자, 이제 좀 보시자고요.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장캐시 5분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했던 아진산업을 보고 계시고요. 이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지테크하고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은 테마. 매매가 잘못된 거죠. 대장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차트에서 보고 저점을 잘 만들어 놨다라고 표현이 됐던 주식을 제가 매수를 종가 베팅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겁니다. 대장주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 장난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오늘 걸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를 하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3,270원에 33만 주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눌러놨어요. 얘가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그렇지 않나요? 윗꼬리에 저항이 크게 보이고 종가를 시간에다 맞춰볼게요. 시간에도 눌러놓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한 1,500만 주? 1,510만 주 정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캔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거래량도 좀 올라오고 더 좋아 보이죠? 아마 요 정도까지 만들어놨을 건데 얘네들이 장중에 눌러놓은 거죠. 제가 봤을 땐 눌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응용을 해서 단순하게 2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공부 방식이에요. 제가 했던 공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장중에 눌러놨던 게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시간에도 많이 눌러놨어요. 얘네들이. 시간에서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하고 그랬죠. 3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일단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한 이 영상의 대응 영상이 되겠네요.
20초 정도 남겨져 있고요. 시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에 한번 리스크 관리를 살짝 해주고요. 밀릴 걸 대비를 해서. 자, 두 번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매도가 되는 거고요. 동시효과에서 결정이 되면서 위로 가면서는 체결이 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3점 사이. 좋습니다. 체결창을 보고 살짝 밀렸고요. 이제 시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좀 취소를 해놓고요. 탄력이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서 고점은 3점 사이에 지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가 돌파 여부입니다. 이렇게 살짝 밀리기 때문에 2.46 좀 켜놓을게요. 예. (15원이) 시가이고요. 시가는 돌파가 살짝 됐고요. 그렇죠. 자, 시가가 이제 돌파가 됩니다. 두 번 때렸고요. 탄력이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599주가 남아있고요.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일지테크로 와 있고요. 자, 일지테크에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 매수는 못했어요. 매도하고 끝났습니다. 이익 내고 끝났고요. 살짝 밀리. 다른 거 매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매도를 할게요. 다른 거 종가 베팅돼 있는 것들을 조금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이 되면 상황이 전체 틀려요. 모나미가 잘 가고 있죠. 지수 상황하고 같이 봐주셔야 되죠. 애국주들하고 일반 나머지 제외된 그 일반 주식들 지수 관련주들하고 애국주하고 같이 봐줘야 됩니다. 애국주가 올라갈 때 지수 관련주는 내려갈 테고요. 그런 것까지도 봐주셔야 돼요. 다른 거 매도하는 겁니다. 모나미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찍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종가 베팅된 아진 산업을 처리하고 일지테크를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예, 수익 쉽게 주지 않아요. 이 구간부터는. 예, 다른 걸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지수 관련주의 흐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32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코스피는 0.49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 지금 일지테크를 가고 있는데요. 30원, 40원, 50원.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살짝 뚫어놓긴 했어요. 얘가. 한번 보죠. 오늘 고점이 90원인데요. 참 높은 가격입니다. 이 17%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서 단타를 하려니 참 많은 생각이 필요로 하는 거죠. 아무리 호가창에 자신이 있고 차트 분차트를 보는 해석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좀 더 싸게 뭐라 그럴까요? 눌림에서 잡아야 더 이익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근데 얘네들이 타이밍을 쉽게 주지 않죠. 여기서부터 또 갈 것 같거든요. 타이밍을 한번 잘 보고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못 사겠습니다. 예, 호가창도 그렇고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로 왔는데요. 아진산업이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판 가격 이상으로. 참 주식 어려운 거예요. 예. 결국은 대장주로 가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진산업이 가고 있어요. 조금씩 고점을 갱신하고 얘가 갱신하면 슈팅이 나오겠죠. 당연히 아진산업. 그걸 기대하고 갔으나 후발주자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진 거죠. 중간에 아침에 시가에서. 자, 아직도 호가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치테크요. 지금도 호가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가창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네, 샀습니다. 첫 매수가 들어갔어요. 호가창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샀어요. 두 번 샀고요. 세 번을 삽니다. 네 번을 삽니다. 일단은 조금 매도를 했고요. 손절. 손절입니다. 한 뭐 10만 원 정도 손절이에요. 아시겠지만, 손절했습니다.
의미 있는 영상이 들어갔네요. 예, 손절하는 영상이 들어갔네요. 예, 자연스럽게 손절을 했습니다. 뭐 감각적인 건데요. 뭐 일일이 어디를 보고 뭐 막 이런 창구를 보고 할 틈이 없죠, 사실은. 예. 얘가 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얘가 실력이 더 좋은 거고요. 제가 다른 것들도 좀 매매를 해야 돼서요. 예, 단타 매매는 여기서 그냥 끝내고요.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뭐 종가 베팅의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시세가 나오 뭐 이익을 주면 예, 일정 구간에서 팔아서 누적시켜서 그걸 쌓아가는 전업 형태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또 카페 회원 정회원 되시는 침착희님도 그런 매매를 아주 잘하시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 입상하셨죠. 그분도 이렇게 아주 쌓아가는 매매를 아주 잘하시죠.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가에 사서 다음날 팔고, 또 아침에 모나미를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다른 것들이 좀 매매돼서 예, 제가 그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률된 패턴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제가 16.04%만 제가 오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지택 아진산업은 좀 보셨을 테고, 나머지 조금씩 수익 낸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억지로 가렸어요. 일정한 패턴이 보여서.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짧게 해서 그냥 이 정도 수익 나고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중장기라든지 그런 종목 조금 길게 가지고 가는 것들은 예, 아주 뭐 탄탄하게 하루 뭐 1%, 2%, 3% 내리고 올라가고 신경 별로 안 써요. 어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준점이 있는 곳에서 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1, 2%, 2, 3% 신경 쓰면서 매매하지 않아요. 장중에 잘 보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한 가격을 건드리면, 위험한 가격을 건드리면 알람이 오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 외에 단타는 아주 빠른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죠.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고. 물론 내가 아진산업을 샀을 때는 좀 더 높은 가격을 기대를 했지만 뭐 순간적인 느꼈겠죠. 더 조금 이번에 걸리겠다 해서 다 매도를 해버렸고, 일단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짧은 단타도 예, 높은 가격에서 단타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두들겨 맞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예, 결정적인 건 예, 빠른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절 영상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게 한 20분 정도 해서 예, 나온 수익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제 매매 일부 조금 조정을 좀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글에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정도쯤 해가지고 레코딩은 매매에 대한 레코딩은 좀 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진산업이라든지 제가 어제 종가 베팅했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전히 바닥을 잘 잡고 91.03%의 안전한 구간들이 있어요. 꼭 장대 양봉이 나오고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에 의해서 갭을 크게 주고 또는 재료가 막 터져야 그게 탄력이 좋고 그렇지는 않고요. 속도가 좀 느리고 탄력이 없더라도 안전한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큰 공부인데요. 이제 제가 대부분 물론 탄력적인 매매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하는 구간에서 베팅을 많이 해요. 자, 이 매매에 대한 레코딩은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제 매매가 끝났고요. 오늘은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레코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이쿠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 꼭 영상을 내보내자. 정회원분들께서 나에게 어떤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개를 추려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레코딩하는 걸 오늘 꼭 내보내자 해서 이쿠가 와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시 20분인가요? 40분인가요? 지소미아 폐기한다는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식시장 시간 여기까지 끝난 후에 뉴스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모나미 많이 가 있으실 거예요. 모나미 애국주들 많이 가 있고, 제가 매매를 했던 아진산업도 보니까 그게 이제 탄소 섬유하고 관련이 돼 있더군요. 예, 그러니까 애국주는 아니더라도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캠트롤스 후성 이런 거하고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거기에 묶여져 있는 주식인데 소형주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런 뉴스가 없었더라도 지소미아 폐기한다는 뉴스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받아본 거죠. 6시 20분, 6시 40분.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실은. 그러고 나서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트에 녹아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는 네이버 카페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펼쳐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쓴 글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볼까요? 카시오페아님은 제가 블로그에서 첫 번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아주 정말 적은 확률에 뚫고 오신 분이시죠. 외모가 안경 쓰시고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고요. 꼭 우리가 대학 강단에서 볼 수 있는 국문학 교수님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별명도 국문학 교수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주 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00회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일상이었고요. 다만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 활동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나가면 약속의 99%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주식 서적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요. 양성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하다고 그랬고, 본인께서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식인들을 양성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을 무림중수하고 이쿠하고도 나를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약속을 했던 부분을 내 길을 가고 있다. 100회까지 하기로 돼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100회 2개 남은 영상에 시간이 날 때 이걸 올리겠다. 그 생각 정도이고, 주식인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림튼 님이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클림튼 님, 우리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고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 닉네임만 들으면 재미있고, 반갑고, 그렇죠. 주식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얼굴로는 그만 먹고 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클림튼님. 여기, 클림튼님 닉네임 앞에다가 여기다가 꼭 사진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웃분들이 꼭 평가해 주세요. 얼굴로는 그만 먹고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클린트님 여기 사진 꼭 걸어주세요.
용스타님도 우리 블로그나 카페에서 활동 많이 해주시는 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유쾌하시고 질문이 아난티 위닉스 스마트머니에 관한 내용이 좀 있네요.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뭐 동진 세미캠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불안정하여 이것이 리노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의치 않았을 텐데 괜찮았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은 뭐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이건 뭐 며칠 밤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요. 아난티 위닉스 스마트머니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위닉스 차트를 펼쳐놨고요. 아래로는 아난티 차트를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날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얘는 요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냥 선을 하나 깔끔하게 제가 무슨 어휘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더 혼란만 줄 뿐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세 영향을 받아서 하단에다, 원래는 이게 이제 몸통의 하단에다가 대놓는데요. 장세 영향을 받고 하락장이고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 보통 이제 꼬리의 밑까지 보통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몸통의 상단까지 오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적용도 아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건데요. 제가 여기다 그냥 줄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예. 근처에서 사서 30에서 50% 구간, 첫 번째 반동 구간이 30에서 50%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지금 반등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냥 얘도 반등이 진행 중인 겁니다. 아니라고요? 줄 하나 그거 밑에서 삽니다. 저는 그냥 위에는 한직할 차트인데요. 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예. 이 이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죠?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반등 구간에 들어왔어요. 예. 얘도 첫 번째 반등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는 보통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한번 스마트머니가 들어갔던 때를 한번 표시를 할게요. 이날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건 매집 분봉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도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기 하단에다 줄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네. 어떤 결과가 생기죠? 이제 이전에 한진칼이나 아난티나 위닉스나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장이 영향이 완전한 하락장은 아니었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요, 1,500원에서 잠깐만요. 여기 상단에다 한번 그어볼게요. 반등한 2,840원이니까 30에서 50은 넘을 겁니다.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죠. 맞습니다. 매물대 위까지 또는 모멘텀이 생기면 이렇게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 이 근처까지 와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인데요. 어쩌면 전업 트레이더라든지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매력 없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투자자, 일반인 투자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가를 알고 어떤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 있다면, 소위 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라젠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고 팔지도 못하고, 예, 삼성 결과 나오니까 중장기 하신다고 다 이런 자리에서 실패 보시는 거죠. 일반 투자가들. 예, 가격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또는 우리나라는 절대 중장기 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주식마다 그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 가격이라는 건 그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가격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얘네들은 무조건 91.03%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매매가 직장인들, 일반인들 투자가 되어야 돼요. 다만 중장기를 한다는 건 하루에 단타하듯이 장대 양봉 나오듯이 15%, 20% 또는 상한가, 그 욕심을 가지고 덤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장기를 한다는 건 중, 장, 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3위각기는 매집 음봉이에요. 스마트머니의 일종인데요. 이 분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장인들이나 일반인 투자가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예, 앞으로 대박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십니다. 스마트머니의 일종, 제가 스마트머니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난티의 스마트머니와 3위각기의 스마트머니는 틀린 겁니다. 매집음봉으로 시작이 되는 이 말도 제가 다 만들어낸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 매매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주식책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매집음봉은 장기 시세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단기 시세를 뽑아줍니다. 그러고 죽죠. 그리고 나서 91.03%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걸 몇 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1년, 2년 농사가 거의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스윙으로만 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스케일만 잘 해가지고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데이 트레이딩, 종가 매매를 잘해서 그걸로 또 수익을 누적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를 잘해서 아주 느긋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에 대한 기준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주식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직업으로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굉장히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고 자기의 어떤 자산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걸 터득하게 되시게 됩니다. 제가 차트를 두 개를 펼쳐놨는데요. 종목명을 다 가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목을 보고 차트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종목을 가려놓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가리기 위해서 이건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산업의 변화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죠. 그냥 간단히 70년대 80년대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건설이었죠. 예, 건설, 철강,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보시면 90년대 후반부터는 물론 이제 70년대부터 우리가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이 되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산업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가 변화가 한 번 있었죠. 예, 벤처 기업이라는
IT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IT에 막강한 투자를 했었죠. 그 안에 보통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갔던 게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 벤처 기업 안에 게임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 또는 2015년, 16년, 14년까지 세계 1위를 주도했던 조선업이 있었고요. 조선업의 주가 추이를 보면 10배씩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장했던 산업이 조선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뷰티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화장품주가 각광을 받았었죠. 그때 그 시대의 산업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소재 부분도 다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학 부자는 산업 전반에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요? 베이스예요. 이 화학 분야는 굉장히 큽니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캠트로스, 후성, 전부 다 경린양행까지 전부 다 화학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테일하게 업종을 나누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포괄 안에서 보면 화학 분야예요. 우리 산업에서 화학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뭐라고 화학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재 산업이 다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소위 요즘 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4차 산업의 핵심은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선 통신망이에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생활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기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기술은 그걸 구현하는데 단순한 하드웨어의 역할만 필요하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이제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AI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요. 그거를 구현하려면 필수적으로 코드리스가 돼야 됩니다. 코드리스라는 말은 즉 쉽게 말해서 선이 없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5G라는 건 고주파를 이용해서 대역폭이 굉장히 짧은데 기존 LTE보다는 4-5배의 용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중계기를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로 신규 설치를 해야 돼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하반기에 실제로 본격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일본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예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5G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계기가 필요한데 그 중계기 업체를 잡아야 되겠죠. 그 중계기의 실질적인 내수도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그 광대한 시장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시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중장기는 산업하고 연관을 해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G 즉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5G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회사 그리고 투자가 되고 차입금을 왜 가지고 지금 차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투자 캐파 증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그냥 얘는 상장되고 이게 고점이에요. 얘는 얘가 고점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2013년, 14년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하나의 종목은 지금 이건 지난 차트고요. 위에 있는 건 진행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차트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뚫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는 제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 라인을 통과시키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차트의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이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다 영업이익이 는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은 이때 영업이익이 시설 투자와 지지가 돼서 시설 투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였습니다. 전부 다. 얘도 시설 투자를 하고 단기 차익금까지 끌어안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하고 이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워보겠습니다. 하나를. 이거는 한샘에 지나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진행되어 있는 KMW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5G 기술이 연결이 되려면 지금 뭐 중계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선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면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또는 단순하게 무선 배터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동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또는 그 전부터 뭘 준비를 했냐, 해외 공장을 증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걷어들이는 시점에 있어요. 그 공장 가동률과 공장에 투자하는 캐파 증설하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들어가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G에 연관된 기술, 그리고 미래 5G는 전기차하고도 해당이 되고, 물론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쓰는 뭐라 그럴까요? 화석 연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 경유차의 시대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겠죠.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석유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인 효율성인 것들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가 될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전기차로 대체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로 대체를 하려면 핵심적인 기술이 배터리 기술이에요. 2차 전지요. 그 2차 전지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술 외에 모든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앞으로는 코드리스의 어떤 그 기술이 앞으로는 보편화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발전하는 기술들이에요. 이게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읽는 건데요. 그러면 무선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도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산업의 혁명에 같이 가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주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완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화장품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도 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던 회사들은 어떤 거죠?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죠. 그거와도 같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KC.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참 어렵죠. 예, 근데 제 눈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얘가 어떤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의 영역과는 또 다른 어떤 차트가 반절이고, 산업 트렌드를 읽고 회사의
어떤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상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이게 반영되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2차전지 동막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왜 인수를 했을까요? 예. 앞으로 얘네들이 그 회사에 그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다 내용이 끝났겠죠. 인수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겠죠. 뭐 유보율에 쌓아놨던 돈도 썼겠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2차 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업체들이 이제 부분별로 아주 많이 있어요. 뭐 동막 업체도 있고 또 니켈을 또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양극재, 음극재 전부 생산하는 업체도 틀리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 전부 일진 머터리얼즈,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컬,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상신 EDP, 뭐 애경산업 전부 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산업의 트렌드를 읽고 그 성장 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더 빠른 길입니다. 다 회사마다 내용이 있습니다.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얘도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 세계 1위 업체를 인수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외 공장에다가 캐파를 증설하고요.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만큼 수요가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끝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성장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전부들 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과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도 무선통신망 기술도 자율주행 기술도 또는 그보다 더 앞선 기술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도 다 4차 산업혁명의 그 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업의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산업에서 2000년대 초반의 산업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를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PC에서 보던 내용을 전화기에서 구현하면서 막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아주 많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관련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예, 게임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게임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 전부 다 연관을 시켜서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차트는 공부하면 늘어요. 그리고 그 맥점을 알게 되면 기준가를 알고 그 맥점을 시작하게 뭐라 그럴까요? 스터디하고 노력하고 하면 차트 보는 기술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트렌드, 흐름,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그 이해는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리포트를 읽는다 그래서 신문을 자주 본다고 그래서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관심을 두고 늘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도 우리가 소위 생겨나잖아요. 미세먼지 테마주 또는 예전에 뭐 아주 많습니다. 뭐 싸이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뭐 1억 뷰 이상 나오니까 뭐 그거에 관련주가 뭐 막 오르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이슈를 대변하는 건 테마주에 가깝죠. 지금 테마주는 애국 테마주하고 소재주들이 좀 강하게 지금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수 관련주는 지수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으나 지수에 비해서 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중장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주식시장이 폐장이 되지 않는 이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한순간에 대박의 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삼상이 통과하면 얼마가 된다더라. 실체도 없는, 실체는 있겠죠. 근데 그 애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영업이익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히 베이스가 탄탄한 회사이고 앞으로 성장산업이 이 부분이 더 성장을 하면 영업이익은 더 많이 좋아집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중장기를 하는 방법 중에서도 차트로만 오로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맞고요. 여러분들 제가 KMW나 일진모터리얼즈, SKC 이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 사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타점과 제 타점이 다르다는 걸 많이 영상 속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대응의 방법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포스팅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공부해서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공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인 투자가 또는 직장인 투자가 좋은 투자의 방향으로 넘어갈 거라고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을 꿈꾸시는 분들, 전업하시는 분들, 직장인이시면서도 스윙에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그것도 옳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매매를 하고 오늘도 그 매매를 했잖아요. 하지만 제 매매의 핵심은 대부분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주식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KMW나 일진머터리얼즈나 SKC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 한 번씩 펼쳐보실 텐데요. 주식은요, 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뭐 직장 생활을 외국계에서 좀 했었고요. 예, 당연히 이제 펀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너무 자만감이 가득 차 있었죠. 내가 뭐 그런 시스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 매매하는 게 결코 여러분들도 보다도 못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 자체가 틀리고요. 1년에 낼 수 있는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하게 되면서 초창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노력 이상으로 했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풀려고 해도 안 됐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 방식으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여러분들 혹시 영상에서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참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죠. 혹시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셨나요? 주식에서 각종 전문적인 무슨 단어들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하는 건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수많은 이론들을 합쳐서 보면 이렇게 핵심적인 게 나와요. 그 공통적인 것들이.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다 방법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무슨 공부,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일목균형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깊게 한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걸 발견하게 돼요. 어느 변곡점은 같다라는 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 변곡점을 찾아내서 단순화해서 자기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질문 3개, 4개 했는데 40분이 소요가 됐어요. 가령 제가 지수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오늘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힘이 좋으면 여기, 힘이 작으면 여기까지도 오고 또는 여기까지도 오고,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보는 건데요. 이평선은 지금 뚫어내고 있습니다. 살짝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턴을 할 텐데요. 그때 턴할 때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수급은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이 올라오는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수급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 지금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근데 고점인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죠. 희한하죠. 지소미아 하면 벌써 공포감을 주는데 어디를 보니까 뭐 지소미아 한다고 뭐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별 걱정을 안 했느냐? 제가 똑똑하다기보다는요, 시장 경험이 많고 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아주 조금 0.3% 더 잘하지 않, 그래도 조금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수로 봤을 때 이걸 지금 녹이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 지소미아로 생기는 이 지금 어떤 이 악재는 단순하게만 보는 거죠. 이때까지 시장이 여기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기관은 일부 매수를 했었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샀습니다. 이 개인이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이로 가는 과정 속에서요, 방향이 턴합니다. 이평선을 다 뚫고. 예, 그러면 그때 물량을 늘려도 늦지 않고요. 단순하게 지금은 저도 비중이 실질적으로 제가 평소에 했던 비중에 약 40에서 50% 가까이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 그래서 뭐 막 그렇게 과도한 매매하지 않고요. 가격이 싸다 그래서 더 과도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지수가 하라 그래서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덜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직장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 투자에 중기, 장기에 투자하는 걸 권합니다. 매우 좋은 투자의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차트의 기술 그리고 중장기를 하는 팁들은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 이 레코딩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영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너무 이야기가 길고요. 제 영상을 제가 애초부터 여러분들한테 15% 정도만 이제 공개를 하기로 제가 생각을 딱 정해놓고 영상이 됐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고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즐처럼 다 이제 이렇게 엮여서 하나의 느낌이 와야 리노 매매는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은 즐기라는 이유가 바로 15% 공개만 16.04% 조금 더 했죠. 16.04%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파헤치기보다 즐기라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은퇴 시점과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방법도 있고,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저는 트레이더일 뿐입니다. 나 잘 먹고 잘 벌어서 잘 살면 그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거듭된 인연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조금 방향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영상이 되었고요. 그 방향은 틀린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초창기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격상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 그 푸는 과정 속에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낚시로 말하면 손맛이죠.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똑같은 매매를 6개월 이상 한 적도 있어요. 시가 매매도 똑같은 매매를 6개월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차트를 보고, 또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핵심은 뭐에 비중이 많이 있구나,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주도주가 생겨나는구나, 그 주도주가 생겨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구나,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건,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노력이라고 해봤자 10%도 안 되는 노력인데요. 지금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 일지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뉴스 보고 있고, 늘 머릿속에는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산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양산업, 어떤 업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지, 또 잘 내고 있는 업종들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는 거의 대부분 캔들 위주의 매매일 겁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대금이 터져서 오늘 양봉이 쓰면 거기에 모두 몰려가 있는 거죠. 예, 물론 단타 매매의 옳은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매매는 그거는 그냥 간식과도 같은 매매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 간식도 오랜 기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주 테크닉이 아주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실질적인 매매는 큰 매매 위주의 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트레이더로 살아오면서 과정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요. 또 지금도 물론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1시간 내라고 해도 늘 귀로는, 눈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져 있고요. 또 뉴스도 저 뉴스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늘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성격은 그냥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20년이 기본이에요. 아주 오랜 신뢰를 두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고요. 뭐 똑같습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결론은. 예. 반신욕을 하면서 땀을 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 뭐 가족들 만나서 좋은 음식 먹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림에 대한 미술 작품에 대한 공부를 좀 깊게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또 다른 취미를 한번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뭐도 배우고 싶고 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또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또 앞으로도 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더로서 자존감, 자존심, 그거 지키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생활, 사생활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또는 6,000원을 가지고요,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저도 6,000원을 지급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고 그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이벤트를 하면서 또는 저한테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주면서 블로그나 카페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큰 금액 10억, 20억, 30억, 40억 그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블로그나 이쪽 나주다 카페에서 요즘 조금 들어가서 글도 쓰고 하지만 5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연습하시는 투자자분들과 50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를 할 때도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거나 학벌이거나 뭐 무슨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로.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부를 해본 적이 없고요.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아주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제 입장에서는 5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나 50억 투자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친한 이웃분이시고 카페 회원분이시라는 거죠. 뭐 제가 뭐 말을 멋있게 해서 그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커피미나님께서 이렇게 글 하나 써주셨는데요. 즐기라는 마음으로 보라는 것 무슨 뜻인지 가물가물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제 영상은 뭐 중수도 알고 있고 이쿠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16.04%만 공개가 돼 있어요. 즐기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예, 제가 정말 처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공개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이제 공개하고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는 과정이 있다라면, 기회가 있다라면 저도 진지하게는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질문 한 4-5개 하는데도 53분이 지나갔어요. 되는 분, 닉네임 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주도주는 지나고 나면 보이네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차트로. 그리고 산업의 방향, 영업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 회사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요즘 뜨는 그래핀에 여러분들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국일제재하고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2년 전에요. 크리스탈 신소재에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중국 현장, 중국 공장 가동률을 알아보려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앞서간 그 그래핀에 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즉 장기 투자를 하고 차트하고 같이 보는데요. 차트가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중국인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투자가 나름대로 나름 됐다가 별 이익 없이 끝난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핀에 관해서 2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얼마나 소재뿐만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제 모든 이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주식의 큰 흐름은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 산업이 뭐이고 미래 먹거리가 뭐일 것인가, 그리고 그 회사들이 몇 개가 있나, 그 회사들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 이제부터 차트를 봐야지. 기준 가격이 있나, 어느 가격을 통과하고 있나, 그건 공부하면 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젤라 베이비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초보인데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노님 영상을 무한 반복 학습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실력이 막 늘지는 않고요. 분명히 제 영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분명히 일정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노처럼 한번 내가 조금 수정을 해볼까 하는 분들은 아마도 주식 경력이 5년, 10년 이상 되시고 일정 수준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예, 대부분. 저도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뭐 안 될 게 있을까요? 당연히 되시죠. 예. 뭘 공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으로라도 꼭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그래봤자 러프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수준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도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못 해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방구매매라는 아이디를, 닉네임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주식은 결국 대응인데, 예, 맞습니다.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하나의 테크닉이고요. 예,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쌓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응하는 것도 결국은 훈련의 과정 속에 있고,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손절이라는 것도 아프죠. 근데 손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손절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적인 실력이 겸비를 해야 손절도 손절 라인에서 손절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분야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한다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을 사서 5년 후에 우리가 2배 가격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5년 후에 2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세금 내고 나면 조금 남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주식에서는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으세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타점을 보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가진 사람들은 한 호가에 살 수가 있으세요. 그죠? 500만원의 심리와 1000만원의 심리와 1억의 심리와 한 종목에요. 10억, 20억, 30억을 사는 심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심리도 주식의 분야입니다. ABC에 대한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ABC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ABC가 먹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먹히는 구간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ABC들은 다 먹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91.03%를 만드는 방법이세요. 근데 어느 자리건 무조건 ABC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평선의 어느 자리, 또는 그리고 추세의 어느 자리, 변곡점의 어느 자리에서 그게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시기 바랍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ABC, 예, 여러분들이 5일선 위에서의 급등에서의 ABC, 21선 눌림에서, 또는
어느 일정 폭의 반등을 요하는 자리에서 ABC, 자리마다 확률적인 구간이 있는데요. 무조건 ABC를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ABCD에 관한 이론은 원론적인 겁니다. 응용이 훨씬 더 많고요. 그 응용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모나비 차트를 하나 펼쳐놨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중간에서도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왔고요. 이걸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힘의 방향을 이쪽에서는 가속이 붙어서 힘의 방향이 일정 방향으로 흘렀다가 수렴하면서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즉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눌림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들을 잡기 위해서 120선을 보는 겁니다. 즉 120선은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건 힘의 방향입니다. 그 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120선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일봉에서도 240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차트에서도 240선이 없고요. 제가 오로지 보는 거는 분차트에서는 5, 20, 60, 120을 보고요. 일봉에서는 5, 10, 20, 60, 120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저는 트레이딩을 해요. 제가 오늘 몇 개의 질문만을 답변을 드렸는데도 1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1시간 3분째 이게 레코딩이고 또 매매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붙이면 1시간 30분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과 이 내용이 99번째 영상입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99%까지 지금 지켜낸 거고요. 한 개의 영상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영상은 제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운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이제 요즘은 레코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죠. 왜냐면 약속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도 뿌듯함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켜냈다는, 그래도 온라인상이지만 약속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조금 시간이 흘러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블로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고마웠습니다. 감사했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었고요. 저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유료 사이트 가장에서 아이디 숨겨가면서 어떤 틈만 보이면 공격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쿠나 우리 무료인증수가 소위 말하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99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한번 제가 드릴게요. 제 자신이 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말 참 많이 해주세요. 영상에서 많이 느끼시지도 못하고 초보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도 제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꽤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느낌을 받으시는 것들이 더 컸을 겁니다. 초보분들이나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영상이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여기까지 잘 흘러왔고요. 메일로 쪽지로 밥 사고 싶다, 커피 사고 싶다, 뭐 보내드리겠다, 어떻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걸 받지를 않죠. 예, 받을 생각도 없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99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해주십시오. 전부 다. 지금 카페 회원이 1922분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최소한 이모티콘 아니고 댓글 아니고 단순한 감사합니다 댓글 아니고요. 댓글 하나로 제가 전부 다 대금 지급을 받는 걸로 이 영상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체가 다 하지는 못하실 텐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포스팅을 할 텐데요. 1922분에 91.03%면 9,000분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과연 대금 지급을 해주시는지 댓글로 그런 기적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에 대한 대금을 지불을 해달라, 강의료 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걸로도 받지 않습니다. 뭐 커피 쿠폰, 무슨 뭐 식사하겠다, 뭘 보내주겠다, 뭐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요. 댓글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에 대한 강의료를 지불을 제가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에요. 또 저는 벌써 주식 투자가 다 끝났고요. 주식 생각 1도 없는 즐거운 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가 베팅 힘이 좀 응집이 돼 있고 종가 베팅을 위한 주식을 지금 하나를 골랐는데요. 한번 보시죠. 상암기계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응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할 때 시간 외에서 오를 만한 거를 종가 베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매수가 됐고요. 네, 4번 매수가 됐습니다. 계속 잡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2번. 네, 6,300주가 샀습니다. 네, 종가 베팅을 위해서 잡아 들어가고 시간에서 폭등할 만한 주식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80원, 80원 다시 샀어요. 90원, 90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죠. 네, 종가 베팅이 되었습니다. 동시효과 한번 보시죠. 예. 캔들로 보시면 이 캔들이에요. 뭐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 아진이랑 얘랑 제가 종가 베팅했던 그 내용입니다. 변곡점에서 뭘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ABC를 응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진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암기계라는 종목에 지금 종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잡아 들어가죠. 여러분들 많이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좀 잤거든요. 레코딩은 아까 마무리를 일찍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종가 베팅에 대한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짧게 레코딩을 합니다. 29분 45초예요. 8.97, 9.13, 하나, 둘, 지금 2,406주를 주문을 넣은 겁니다. 더 넣고요. 3,609주, 4,812주. 다시 더 주문을 넣습니다. 6,015주. 더 올라가죠. 더 넣습니다. 7,218주를 주문을 넣습니다. 더 올라갈까봐 더 주문 가격을 높입니다. 10.58, 6,900. 네, 이렇게 해서 종가 베팅이 되었습니다. 수익은 123만 7천 원이 새로 생겨났고요. 18,187주입니다. 이게 종가 베팅입니다. 감사합니다.